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오늘 진영과 나라셀라 수요 예측 결과가 모두 발표됐는데요. 커뮤니티 게시글로 공유를 했듯이 둘의 운명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우선 수요 예측 결과나 조건들을 볼 때 오랜만에 좀 따스하게 기운을 느끼게끔 하는 진영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단한 기업 분석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은 ASA 수지를 적용한 친환경 데코 시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였죠. 주방 가구나 가전제품의 내외장재, 건축자재 등등의 이런 시트들이 적용이 되고 있었고, 단열 필름이나 자동차 포켓톤 시트 같이 앞으로는 그 활용 범위를 확장한 제품들을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얘기했었어요. 현재로서는 근데 전방 산업이 가구업계이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공모주로서 접근을 할 때 유통시총이 200억 원대이고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인데다가 시가총액도 1,000억 원 미만이라서 수급부터 주면 주가 오르기에 너무 좋은 그런 삼박자를 다 갖췄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수요 예측 결과만 잘 나와준다면 진짜로 따상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인 거죠.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게요. 경쟁률은 1595.70 대 1을 기록합니다. 1652개의 기관이 참여했어요. 최근의 공모주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막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가격 분포표 보시죠. 공모가 밴드는 3,600원에서 4,200원을 제시했는데요. 상단 초과 비율이 건수 기준으로 94.67%, 수량 기준으로는 95.10%에 달했습니다. 거의 다 상단 초과한 가격을 써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비교적 가격 부담이 덜하니까요. 우선 받기 위해서는 좀 다들 경쟁하듯이 높은 가격을 써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4,200원을 19% 초과한 5,000원에 확정이 됐어요. 항상 얘기하듯이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고 신청가격 분포표상 상단 초과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상단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요. 오히려 상장일에 좋은 성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주당 가격 높아지는 것을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 상장했던 모니터랩도 그랬고요. 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9.26%, 수량 기준으로 9.17%, 다소 낮긴 한데요. 그래도 5% 미만인 종목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확약을 신청한 기관 중에서는 운용사의 참여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하이투자증권이 잘만 잡아준다면 꽤 높일 수 있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확약 비율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편이다, 좋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할게요. 공모가가 5,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213억 원, 시가총액은 약 855억 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청약은 다음 주 월요일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6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에요. 신주 모집 100%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주식 총수의 30.24% 정도가 되는데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259억 원 정도로 아주 부담이 없는 사이즈가 되겠고, 또 기존 주주의 비율도 5.39%로 낮은 편입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은 미리 배정이 됐던 우리사주 조합과 소액 주주들의 물량이 되겠는데요. 이들의 매수 단가는 아마 공모가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으로 추정이 되긴 합니다. 우리사주는 1,694원에 받았고 소액 주주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들은 더 낮은 가격에 들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기존 주주들이 상장일의 주가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좀 좋은 성과가 예상이 되는데 공모가 부근에서 막 다 집어던지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들이 다 매도 주문을 낸다고 해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정도라서 부담이 덜합니다. 공모가의 2배까지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보유 주식수를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92억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유통 물량의 강점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오랜만에 따상이 기대된다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었는데 그 이유는요. 올해 공모주들 중에서 유통 가능 금액이 100억 원에서 200억 원대로 낮고 또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었던 종목들은 하나같이 다 성과가 좋았어요. 특히나 공모가 10,000원 미만이라는 조건까지 플러스로 더 붙으면 이노진, 꿈비,
미래반도체, 한주라이트메탈 모두 상장일 이후에 더 날아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지금 조건만 놓고 보자면 진영은 미래반도체하고 가장 비슷해요. 물론 미래반도체부터 이노진까지는 공모주의 수급이 유난히 좋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지만 미래반도체도 상장일에 따상 찍고 2일차에 공모가 대비해서 237%까지 오르는 그런 성과를 보여줬었거든요. 자, 게다가 오늘 모니터랩이 생각보다 동시효과의 매수 잔량이 많이 쌓이면서 시초가 2배를 거뜬히 달성을 했어요. 모니터랩은 공모가가 너무 고평가된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 미만이라는 것과 유통시총이 200억 원대라는 조건 때문인지 확실히 최근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수급이 싹 쏠려주더라고요. 물론 유지하면서 끝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면 조건만 놓고 봤을 때 진영은 유통가는 금액과 시가총액 그리고 공모가 모든 면에서 모니터랩보다는 부담이 덜합니다. 더 가볍고 더 싸 보이는 효과가 지금 있어요. 특히 피어그룹과의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봐도 진영은 공모가 기준의 퍼가 비교 기업 대비해서 아주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유사 기업의 선정이 적절했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보여지는 부분이 유사 기업 대비해서 퍼가 낮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조건 하에서는 상장일에 정말 수급이 잘 붙을 수가 있겠다. 주당 단가가 또 5,000원밖에 안 되니까 엄청 몰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니터랩과 CU박스도 동시 상장이었고 진영도 나라셀라하고 동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동시 상장이고 뭐고 진영 쪽으로 좀 수급이 싹 쏠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겠습니다. 균등 물량이 53만 1250주예요. 수수료는 2,000원이고 계좌는 5월 21일까지 만드셔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약 한도는 청약 단위를 고려하면 모두 다 10만 6천 주까지 가능하고요. 금액으로는 2억 6,500만 원이 되겠네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25,000원 필요하겠죠? 자, 제가 대충이라도 조금 균등 수량과 비례 경쟁률을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은 요 몇 년 동안에 인기 공모주를 단독 주관한 사례가 없었어가지고 좀 참고할 만한 케이스가 없어서 좀 어렵긴 합니다. 우선은 하이투자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했던 최근의 공모주들은 범한퓨얼셀, LG에너지솔루션, 이노뎁 정도가 있는데요. LG엔솔 때 분명히 하이투자증권 계좌 많이들 개설하셨을 거예요. 근데 LG엔솔과 범한퓨얼셀은 모두 여러 증권사에서 청약을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낮은 건수를 가지고 하이투자증권의 계좌를 가늠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노뎁의 단독 주관일 때는 5만 건이 채 안 됐었는데 LG엔솔 때 우다다다 개설됐을 계좌들을 감안을 하면 이번 진영에는 한 14만 건 정도는 되려나 대충 예측은 해봤는데 사실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안하고 우선 봐주세요. 14만 건으로 잡으면 균등 배정 수량은 3.79주가 됩니다. 만약에 4주를 받게 된다면 2만 원어치를 받는 건데요. 그래도 100% 이상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0% 오르면 2만 원 버는 거니까 균등만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보다 참여 건수가 많다면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증거금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가? 우선 청약 한도가 비슷했던 사례들을 가져와 봤어요. 모니터랩, LB인베스트먼트, 센즈랩 정도가 있는데 모니터랩과 센즈랩보다는 청약 건수가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3.5조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2635대 1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증거금은 2,500주 해서 625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예상치도 1일차 오후에 다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예상치 기반 기대 수익금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비례까지 참여해 볼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으로 4만 주를 청약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균등은 4주, 비례는 15주 예상하거든요. 이 경우에 100% 수익이 난다면 9만 5천 원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따상 160%를 잠깐이라도 찍어준다면 15만 2천 원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킹 이자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오늘 모니터랩을 보면서 더욱 그렇게 느꼈어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이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면서 인기가 아주 좋았던 그런 공모주들이 몇 년 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참고할 만한 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서
참여 건수가 훨씬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1일차의 마감 데이터 상황을 보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셀라는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은데 오늘 모니터랩과 CU박스의 결과를 보신 분들이 아마 나라셀라는 쿨하게 패스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라셀라의 내용을 들고 빠르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